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만드는 의열단,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써주는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의열단의 행동 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배웠고, 하지만 개인적 무장투쟁의 한계로 인해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수립해서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을 위해서 1920년대 6월 봉오동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중심으로 싸운 봉오동 전투, 그리고 1920년 9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싸운 청산리 대첩,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인해 일본의 악에 바친 일종의 보복전으로 감도참변 되었었고, 그리고 이 감도참변으로 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할 수 없자 이동을 하면서 붕괴됐던 무장독립 단체들을 다시 설립해서 만든 게 바로 서희를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을 이끌고 자유시, 스포보드니, 프리덤 시티로 이동을 했지만 여기서 터진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었다. 근데 이 자유시 참변은 소련 군사 지휘권을 둘러싼 대립 발생으로 결국에 수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했고, 남은 이들은 각각 만주와 이루크츠크, 이른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이 자유참변의 영향으로 만주 지역 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부대 연합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3부의 성립과 독립군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3부란 무엇이냐? 성립 배경인데, 효율적인 독립전쟁을 위해 독립군의 통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아까도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면 자유시참변이 터졌죠. 그래서 이루크츠크로 간 세력들도 있었지만 이들도 다시 만주로 돌아왔고, 일부 만주 지역, 이른바 북로군정사 계열이 돌아와서 각각의 지역에 3개의 부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부서 이름을 따서 참이부, 먼저 만들어진 게 1923년에 압록강 부근에서 만들어진 참이부고요. 1년 뒤 1923년 남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정의부입니다. 그리고 또 1년 뒤 북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신민부인데요. 요 세 가지 부서를 합쳐서 우리가 3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각각의 부서를 보면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라는 거고요. 정의부는 지청천을 중심으로 서로 군정서 계열이 통합된 단체, 그리고 신민부는 북만주에 있었다 그랬죠. 자유참변 이후 돌아온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북로군정사 계열 중심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부의 성격을 보면 만주 동포 사회를 이끄는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의 이른바 민정, 일반 행정도 하지만 군사정부를 중심으로 하는데, 요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였다. 그래서 핵심은 삼권 분립체제고요. 우리 저번에 임시정부 할 때 배웠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체제였고, 동포사회에서 각각 동포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리고 행정, 일반 행정 같은 것도 보고요. 자, 옆에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신민부 관할, 그리고 정의부 관할, 참의부 관할, 이렇게 세 가지 부서로 만들어진 게 바로 3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부를 만들어서 각각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앞글자를 따서 참정신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다 싹 치웠겠지라고, 우리 감도참변 일으켜서 우리 독립군을 싹 정리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만주에서 이렇게 일어나자 일본인들이 또 한 가지 호작질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각각 뭔가 우리 독립군을 이끄는 머리가 3개나 있으니까 뭔가 통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방해도 있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뭔가 구심점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뭔가 통합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3부 통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3부 통합을 일어나게 했던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일본에서 체결한 미스야 협정이에요. 이 미스야 협정 때문에 그런데, 이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은, 자, 먼저 위에 있죠. 불량선인 취체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와 봉천성의 협정, 이른바 조선 총독부의 관리 이름이 미스야였나봐. 그래서 미스야 협정으로 불리는데, 자, 범한자, 즉 이런 범죄자를 체포해 조선관원, 즉 조선관원이란 건 우리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의 경찰이나 군대에게 양도해라. 그리고 조선관원, 일본인 군경이 지면 불량단 수령을 체포해요. 조선관원에게 인도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는 당시 무장 군벌 세력, 비적대들도 많았는데 얘네들한테
현상수배금, 지금 원피스로 따지면 그냥 현상수배금 주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립군 애들 잡아와서 나한테 갖다 바치면 내가 그 돈을 쳐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굉장히 탄압한 거죠. 그래서 이 미세 협정의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또 일본 애들은 이 북로군 정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산리 대첩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 대종교도 대종교도에 대한 탄압을 규정하는 동시에 식민 통치에 대한 불안 요소를 방지하는 거예요. 즉,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더라, 이런 국내 이런 소식들이 전해 들어가면 국내에서 통치하는데 뭔가 불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하는 애들도 때려잡고 국내 통치를 하는 애도 불안감을 불안 요소를 방지할 목적으로 미스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방금 말했던 대로 일제와 만주 군벌이 독립군 수탕 협정을 체결했다 이거야. 이런 만주 군벌 애들이 독립군을 때려잡아서 일본 군대나 경찰에게 넘기면 그만큼 너희들에게 돈을 쳐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제가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고 우리나라 독립군 활동 힘들자 이제 우리도 한번 통합을 해보자라고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 세 가지 부서를 다시 하나로 합치자라고 해서 합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또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두 개로 합쳐져요. 처음에는 북만주에서는 바로 혁신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혁신의회가 결성이 됐다가 이후 해산했다가 다시 만드는 게 한국독립당이고요. 그리고 그 당을 지켜줄 한국 독립군을 만드는데 그 리더가 바로 지청천이에요. 그럼 반대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라는 조직을 또 단체하고 이 국민부를 지켜주는 당, 바로 조선혁명당, 그리고 이 혁명당을 지켜줄 군대 조선혁명군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리더가 바로 양세봉인데, 자 여러분 너무 헷갈리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도 지금 정부가 있죠. 정부가 있으면 이 정부에 속해 있는 여당이 있죠. 그리고 이 정부와 여당, 이거를 우리가 국가라 그러잖아. 이 국가를 지켜주는 군대가 있죠. 그게 바로 국군, 바로 군대란 개념이죠.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북만주 널스라고 표기할게요. 북만주에는 바로 혁신의회가 있죠. 혁신의회가 있고 이 혁신의회가 정부야. 이 혁신의회에 소속 여당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독립당이야. 한국독립당. 자, 그러면 혁신의회가 정부, 이게 여당,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게 바로 국가라 그랬죠. 이 국가를 지켜주는 군대가 바로 뭐냐? 한국 독립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남만주도 S. 자, 국민부 있죠. 국민부가 있고 여당이 어디야? 바로 조선혁명당이죠. 조선혁명당. 근데 이게 정부고 여당이라 그랬죠. 이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바로 다시 써볼게요. 조선혁명군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혁신의회가 정부, 한국독립당이 여당. 그래서 이 정부와 여당이 국가라 그랬잖아. 이 국가를 지켜주는 군대, 한국독립군, 이들을 이끄는 세력이 바로 지청천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혁명군,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이것도 다시 써볼게요. 국민부, 이게 바로 정부,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여당, 그리고 이들이 국가니까 요걸 지켜주는 군대가 조선혁명군,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바로 양세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표 여기 돼 있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역시나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진 거야. 얘네들이 바로 정부의 역할을 한다면 이 각각 소속된 여당, 그래서 한국독립당, 그리고 군대죠. 이 여당이잖아. 그래서 정부와 여당을 지켜주는, 국가를 지켜주는 군대가 군대니까 한국 독립군을 만들었고, 국민부 역시 정부죠. 이 국민부의 여당이 조선혁명당이야. 정부와 여당, 국가잖아. 그래서 이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조선혁명군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3부의 통합운동은 역시나 하나로 합쳐지지가 못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1930년대 전반에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이 결국 터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훈춘 사건, 이제 만주는 중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그냥 잠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만주 지역을 독립운동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해서
아예 지네들이 쳐들어간 거야. 그러자 중국 애들 입장에서 우리 땅인데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되잖아. 그래서 한중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자, 민족주의 계열은 크로스라고 보면 돼요.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데, 자, 아까 말했던 이 혁신회를 이끄는 얘네들은 바로 우익 계열이었다면, 국민부, 조선혁명당 얘네들은 바로 좌익 계열이었는데, 똑같이 우익은 우익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익은 좌익을 만나고 좌익은 우익을 만나는 요런 상태로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혁명군 양세봉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고, 한국 독립군 지청천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하면서 한중연합작전을 결성을 해서 전개해 나가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뭔가 대화가 통하는 세력이었다면, 아예 끝까지 나는 우익은 우익끼리, 좌익은 좌익끼리, 이런 계열인데 바로 사회주의 계열, 우리는 우리끼리 좌익끼리만 뭉친다라고 해서 항일 유격대를 조직해서 항전을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동북인민혁명군으로 이름 단체를 바꿨다가 나중에는 동북항일연군으로 바뀌게 된다. 요 관련된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텍스트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30년대에는 무장독립전쟁으로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가 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독립군 재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참의부가 나왔죠.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세 개 부서니까 너무 힘들어. 거기다 미스협정,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추격해오니까 힘드니까 우리 다시 3부를 하나로 합쳐보자라고 했지만,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가,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져서 국민부, 정부, 조선혁명당, 여당, 그래서 정부와 여당을 지켜주는 군대 조선혁명군, 그들의 리더가 양세봉이었고,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혁신의회 여당 역할을 한 게 한국독립당, 그래서 정부와 여당을 지켜주는 군대로 한국독립군을 만들었고, 이들을 이끄는 게 지청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193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1930년대 아까 봤던 도표를 다시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우익, 국민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좌익, 요 상태로 넘어가 되는데, 이들을 더 자세한 그 사진을, 관련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항일 명장 양세봉이라고 해서 남만주에서 그 조선혁명군을 이끄는 양세봉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서 지청천, 즉 한국 독립군을 이끄는 세력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각각 1930년대에 히어로예요. 1920년대는 홍범도와 김좌진이 히어로였다면 1930년대에는 양세봉과 지청천이 히어로였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1930년대 관련 사진을 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일본이 만주국을 쳐서 만주국 정부를 수립하죠. 그리고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 만주에서 항일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바로 핵심 주제이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텍스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이제 1930년대 만주에서의 무장독립전쟁을 보면 한중연합작전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 배경은 바로 만주사변입니다. 이 만주사변을 이후 항일 중국 의용군과 제휴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만주사변이 발생하니까 한중연합군을 결성하는데,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통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만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지휘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만주에 있었던.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 우익이었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바로 영릉가, 다시 써볼게요. 영릉가, 이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그리고 흥경성 전투에서 큰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양세봉이 결국 일제에 매수당한 친일파 스파이로부터 암살을 당하자 이 조선혁명군은 세력 약화 이후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해요. 왜?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봉과 그 세력들은 좌익이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지청천이 지휘했던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은 어땠느냐? 이 한국 독립군은 바로 우익이라 그랬죠. 중국 호로군, 좌익이었던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바로 쌍성보, 그리고 사도하자, 그리고 동경성, 그리고 제일 큰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좌익이었던 중국 호로군이 전리품 갈등으로 연합이 약화돼요. 왜? 똑같이 목숨 걸고 싸워서는 똑같이 n분의 1빵 해야 되는데, 이 중국 놈들이 야, 우리 땅에서 싸웠잖아, 그러니 승리했어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자 결국에 이 연합이 약화되면서 지청천은 당시에 김씨정부를 이끌고 있던 김구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요. 그래서 지청천은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임정으로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중연합군은 각각 연합이 와해되고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조선혁명군 보이죠.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가 있고요. 특히나 영릉가 전투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전투에서는 대전자령 전투가 굉장히 큰 전투였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1930년대에는 한중연합작전을 하면서 특히나 우익 계열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익은 좌익 단체와 좌익은 우익 단체와 크로스오버 되면서 한중연합작전을 실시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민족주의 계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사회주의 계열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유격대에 활약을 하는데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 활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똑같이 만주 사변 이후 일제가 대륙을 침략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지원 및 각지에서 항일 유격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 중심의 무력 투쟁을 전개하는데 먼저 항일 유격 투쟁의 본격화를 보면 동북인민혁명군이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주도로 사회주의 계열의 레지스탕스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한 게 요 동북항일연군인데 이 동북항일연군이 아까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세력까지 흡수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바로 조국 광복회라는 이름을 바꿔서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요. 이 보천보 전투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위에 지도 나와 있죠. 동북항일연군이 일으킨 요 전투인데 이 동북항일연군에서 일어난 이 보천보 전투는 뭐냐? 김일성이 그냥 보천보에 있었던 파출소 몇 개를 그냥 격퇴시킨 격파한 그런 전투예요. 그런데도 이 보천보 전투가 왜 나름의 의의가 있냐면 만주는 이제 1937년이잖아. 중일 전쟁으로 난징 대학살 이런 게 일어나면서 거의 초토화된 상태인데 즉 만주에서 항일 투쟁이 만주에서 항일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요 보천모 전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서 정리해서 보면은 1930년대 자유참변 이후 북만주에서는 자유참변 직후 돌아온 독립군들은 그런 이제 신민부를 만들기 위해서 북로군정서 계열로 뭉치고 있었고 남만주에서는 이제 참의부와 정의부 이런 걸로 만들어지다가 결국에 만주 일대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부의 성격은 민정과 군정 성격이 리믹스된 공화주의적 자치정부로서 삼권 분립 체제 그리고 동포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이런 사회복지 치안 유지에 도움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독립군 부대를 관할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어가 힘들겠죠. 거기다가 일본은 미스의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우리 독립군을 탄압하려고 하자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 뭔가 합쳐보자라고 해서 독립군 통합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깔끔하게 통합운동을 하려고 해봤으나 역시나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혁신의회,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라고 각각 만들어지면서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을,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만드는데 아까 선생님 여기 써줬죠. 정부, 여당, 국가, 그리고 국군, 군대 개념을 알아두면 되는데 혁신의회, 북만주를 기준으로 보면 혁신의회가 정부예요. 한국 독립군이 여당이죠. 정부와 여당, 국가 개념인데 국가를 지켜주는 군대, 한국 독립군을 만들어놨다라고 하고 그 리더가 지청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정부죠. 여당이 조선혁명당이에요. 정부와 여당, 국가를 지켜주는 군대, 바로 조선혁명군, 이들을 이끄는 세력의 리더가 양세봉이었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9월, 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일제가 만주에 전면적으로 침략을 했고요. 중국 땅이었던 만주가 침략당하자 중국에서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한국과 연합군을 결성해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먼저 보면은 조선혁명군 양세봉은 좌익인데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고 한국 독립군 지청천은 우익인데 좌익이었던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하면서 싸우는데 그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싸웠지만 양세봉의 암살로 세력 약화 이후 이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다 동북항일연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 좌익이었던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사두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좌익이었던 중국 호로군과 전리품 갈등으로 불만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자 갈등도 있었는데
마침 지청천은 임시정부 김구에게서 러브콜을 받아서 임시정부로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혁명군과 같이 한국 독립군도 해체 수순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 계열의 전투였다면 사회주의 계열의 전투에서는 바로 항일유역대를 만들었고 바로 동북인민혁명군을 만들면서 활동하다가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걸 만들었고 동북항일연군에서 조국광복회라는 단체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37년에 보천보 전투라는 것을 승리를 하면서 만주에서 항일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로서 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기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1940년대 대한민국 민족의 통일전선 노력과 1940년대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장독립투쟁의 마지막 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